를 마감하고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아직 뭐 은퇴라는 생각을 못 했죠. 사실은 지금도 그 실감이 안 나요. 지금도 뭐 아직 젊었는데 뭐 가야 되나? 그 주위에서 뭐 형님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뭐 300일이 뭐 무너졌다.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조금씩 농담식으로 하니까 올해 진짜 그만두는구나. 뭘 해야지? 두 자녀는 이미 장성에 독립했다. 작년 말엔 손녀도 봤다. 윙크 눈 두 개 다 감아. 저렇게. 네, 좋지. 날 닮았다 그래. 좋다고. 이빨 나갖고 요즘 이빨 나고 막 물어.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릴 만큼 연금도 차곡차곡 부어왔다. 어쩌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60세의 모습. 그러나 그는 혼란스럽다. 제가 봤을 때 그 내년 1월 2일 막연할 것 같아요. 막연한 진짜 이제 회사 안 가는구나 하는 공허감이 클 것 같아요. 엄청 클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많잖아요. 삶이 살아간다는 이 느끼는데 막상 정년퇴직한다, 혼자 있는다,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삶의 질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상당 숫자는 은퇴 후에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61.1%는 은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했다. 차질이 있다고 한 이들까지 합하면 총 76.6%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답한 셈이다. 그럼 지금 남은 거는 집 네, 그렇죠. 따로 이렇게 뭐 연금이라든지 뭐 아, 저축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 예. 하던 것도 다 깼어요. 왜요? 사업이 안 되면서 그리로 돈이 들어가가지고 있는 돈도 다 겨우 이제 기본적인 거 말 그대로 이제 큰 암보험 정도, 이제 실비보험 정도 이제 그것만 넣고. 노후에 어떻게 뭐 이렇게 연금을 받고 살겠다 어떻게 살겠다 이런 계획들은 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유가 없으니까. 어머니 약 잡수. 사남매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이제 환갑이 된 조대동 씨는 여전히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다. 정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정하세요. 100살 넘어요 무조건. 그래요? 실버카도 네. 안 끊고 다니세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나가시면 지금은 길 잃어버리시니까. 치매 때문에 그래요. 친해 때문에. 네. 그래서 못 나가게 하시고 그때. 최소한 70까지는 문제없이 일할 수 있다고 믿는 그는 한 건축 현장의 작업 반장이다. 세 개 정도는 알아. 짧은 거. 지금 이렇게 일하지 못한다면 당장 어머니 의료비도 버거울지 모른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그저 고마울 뿐이다. 제가 볼 적에도 아직은 오히려 아들들보다 힘도 더 세고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아드님 팔씨름 이길 자신 있으세요? 예. 제가 자신 있게 그래요. 두 아들 다 이길 수 이길 자신 있으세요? 예. 자, 준비 시작! 건장한 둘째 아들과 60세 아버지의 양보 없는 힘 대결. 어떠세요? 아직 전에 200살까지 사실 거예요. 큰아들은 얘보다 더 힘 못 쓰고 시골로 안 가려고 시골에서 말 그대로 결혼할 적에 올라왔으니까 그 시골 생활을 아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를 줄이려면은 이 도시보다는 시골이 아무래도 그게 제일 벌지 못하면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말에 또 공감을 하고 그래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 대신 두 손주를 돌봐주고 있는 조 씨 부부. 부모는 봉양하고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면서도 봉양 받는 건 기대하지 않거나 못하는 낀 세대 베이비 부모.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택배 회사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온 서양훈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한 중소기업 격리 담당 이사 출신인 서양훈 씨. 아, 그러면 좀 뭐 오늘은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상차요, 그 컨테이너에다가 저렇게 저런 차에다 실으는 거죠.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니까 우선은 힘들다기보다는 집에서 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5시에 와가지고 1958년 개띠 IMF 당시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던 베이비 부모들. 서양훈 씨도 그 된서리를 피해갈 수 없었다. 아, 이때가 직장 시절 언제 때예요, 이때가? 이때가 28, 9인가? 맨 마지막 직책이 격리 이사였어요. 아, 격리 이사까지 하시고 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상처 투성이네. 아 오늘 이래서 그래요. 아, 이게 좀 손이 많이 상하셨는데. 예, 많이 이제 굵어지더라고요. 일 마치고 이렇게 칼국수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고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근데 이게 좀 늦어요. 집에 들어가는 기가 시간이. 그러면 가족들도 잠도 깰 것이고 하니까 정말 쉽고 그냥 조용히 자는 거. 우선은 가져간데 미안해요. 지금 상황이. 저녁을 노드 지원 못하는 거. 그만큼 지금 뭐 많은 연세가 되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뭐 빚만 지고 그렇죠. 빚만 지고. 퇴직 후 식당 영업 4년 만에 진 빚이 3억 원. 다른 사업을 벌였다가 빚만 불어넣었고 결국 서울 반포 49평 아파트도 날렸다. 우리 딸애가 이제 뭐 대학원 졸업할 때 아, 이게 네, 석사학위 받고 그때 졸업할 때거든요. 네. 전 학자금 대출로 다녔어요. 내 딸에도 지금 학자금 대출 한 3,500 남았어요. 그것도 제가 갚아줘야죠. 나이 60을 앞두고 시작된 아르바이트 인생. 그가 원하는 건 하나.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영입을 해주고 아무래도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현실로 닥쳐온다는 건 이제 점점 그 전에 사실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60대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아, 이 현실이 내가 이제 사회에서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 늙는다는 것은 그저 사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은퇴가 회사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영원한 퇴장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현직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전화 10통 오도 2통 오고 그래서 아 인간사가 세용지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허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속이 꽉 차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덕이 없단 말이에요. 만나면은 지가 술 사고 밥 사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뭐 저까지 신경 쓸 틈이 있겠습니까? 무척 서운하더라고요.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다른 걸 떠나서 밥 먹고 갈 데가 없어진다는 게 엄청 서운했어요. 전에는 연락도 많이 왔는데 퇴직하고 쉬니까 연락도 많이 줄고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엄청 좀 야 이렇게 이제 내가 이런 위치가 됐나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구직 상담 중 눈물을 보이는 중장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상담실마다 각 티슈가 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쿡쿡 참아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좀 많이 북받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누가 가족한테 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구직 활동 하시다 보면은 뭐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너무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거절을 많이 당하시니까 거기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면하는 사람들이 본인보다 어리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것들에 대한 좀 이제 소외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다 어린데 이 어린 분들한테 이런 거절을 당하시니까 이분이 얼마나 심적으로도 부담스러우시겠어요. 50대 우울증 환자 수는 전 연령대 중 1위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0대 남성 환자는 18.9%로 급증했다. 20대는 그래도 학교에 속해 있고 30, 40대는 좀 직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년기에는 또 지역사회에 좀 모임들이 있는데요. 40, 50대 진짜 외롭습니다. 이 세대가 슬픔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익숙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병원에 오는 분을 일부 진짜 한 15% 정도 되실까요?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분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저처럼 시민사회 연구하면서 이제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 이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나의 어떤 변수, 지표 가지고 한국이 이렇다 이게 아니고 보통 설문지 하나 두꺼운 거 안에 한 500여 개의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그 500여 개의 변수를 뭐 지난 10년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진짜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우울이라든가 정치적 냉소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행복감이 훨씬 낮아졌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에코부머 그러니까 청년 세대도 그렇고 노년 세대도 그렇고 이게 없어졌어요. 희망. 유쾌하고 행복한 60세.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길을 우리 사회는 얼마나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올해 58배 박정혁 씨. 5개월 넘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요거는 요양원의 요양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맞죠. 예. 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하고 적합하지가 않아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국내외 대기업 IT 계열에서 쉬지 않고 30년을 일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에 있었고요. 삼성이 이제 신경영하면서 확장하면서 스카우트해서 갔고요. 그다음에 대우가 세계 경영한다고 해서 그쪽 가서 영업을 배웠고요. 외국계 법인 휴렛패커드에 가서 한 10년 있었고요. 이제 곧 60.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는 아직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일이 따끈따끈하죠? 예, 9월 27일이죠. 80점 맞았어요. 100점 만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접 운수라는 데 가서 입사 준비 서류가 뭐가 있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월급을 받고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본 거고요. 열심히 일해 대출 없는 집 한 채는 어렵게 마련했지만 소득이 없는 앞날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한 7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은 정말 경제 활동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아들 둘이 아직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지금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해서 뭘 갖고 오셨나요? 이력서요, 이력서. 예, 저 이력서. 이거 없고 여기 연세도 있어요. 되게 두꺼워요. 요즘 그 기업에서 자기를 PR 하려면 써야 될 내용들이 좀 꽤 있어요. 예, 그런 양식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 수로는 한 8페이지 정도 나오네요. 긴 이력만큼이나 일자리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력은 뒤에 이렇게 기술이 되고요. 주로 경력 위주로 이제 사회가 요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목적하시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좀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근무했을 이런 이력서도 사실 있죠. 예. 하지만 이곳에선 지금껏 어떤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각 그 일자리 사이트마다 한 40번씩 응시를 하거든요. 그러나 서류 면접에서 다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 끝난 시장이니까 저를 요구하는 그런 그 사무직이라든가 제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도 좀 미련이 남아서 계속 찾아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전력 질주하실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오래 달리실 때라고 하거든요. 호흡을 바쁘게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호흡을 낮추시고 천천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혁 씨처럼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 시장에 나서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건 10년이나 빠르기 때문. 50대 이상 10명 가운데 7명은 70이 넘어도 일하길 원하고 계속 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된 직장에 있는 것이 유럽 같은 경우가 보통 65세 이상이 정년이고 미국, 영국은 정년이 없고 일본은 60세가 정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계속 고용과 재고용 같은 것으로 보통 70세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60세가 정년인데 한 55세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된 직장에 있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재취업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선택 옵션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의 필수처럼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58 인생.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현실하고 좀 이제 지금 제가 여러모로 괴리돼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부담이 많아서 오늘 좀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아직까지 그런 기회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계속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아주 좌절하지는 않고요. 네. 부족한 일자리에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고.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2차 베이비 부모들. 72년생 류연수 씨도 그중 한 명. 요리도 배달도 모두 혼자 하는 나홀로 사장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처음부터 직원을 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러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작년 한 해 1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 와이프도 난리가 났어요. 제가 왜 그 험난한 길을 가냐.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해야지 60 넘어서는 못하거든요. 네. 나날이 깊어지는 경기 불황. 자영업이 위기라는 걸 그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한 건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 말 진짜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면 좀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정말 없었으면은 안 생겼으면은 어쩔 뻔했나라는 그런 진짜로 그런 생각도 하고. 40이 넘어 생긴 아들.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치님이 저번에 나한테 중급반이잖아. 근데 너 왜 중급에 있냐 하면서 상급 실력인데 왜 중급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래? 다시 하는데도 그 실력이 나오나 보네. 너 그거 기억나냐? 너 아빠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 해가. 기억나지?
그리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야, 우리 아들 똑똑한데. 오늘도 화이팅! 올림픽 금메달 박수 한번 쳐야지.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지. 화이팅! 잘하고 와. 아빠 너 끝날 때 데리러 올게. 뒤늦게 아이가 생긴 기쁨도 컸지만 지난 10년은 부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한 명 아프면 기둥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없는 사람이 또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된 거.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에 이어 아내까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돈 모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활하기도 좀 빠듯했어요. 어려운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아들한테도 좋은 옷도 정품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의 다 중고 거래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구매를 해주고, 그런 얘기하면은 노인들을 부모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 부담으로 말 그대로 샌드위치처럼 딱 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뭐 한 40대에서 50대 후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지, 부모도 부양해야 되지,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지. 결국 이런 삼중인 거죠. 2차 베이비 부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명 가운데 1명은 류연수 씨처럼 자녀와 부모를 모두 돌보는 이중 부양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들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느라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자녀가 성인으로 막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이라든지 취업을 늦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조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겹치는 때가 50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50대 주된 직장을 나오게 되고 자기의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테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년, 10년 동안에 내가 재취업이나 주된 그 직장에서 어떻게 있었느냐에 따라서요, 여기서 엄청나게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한 시간인 거고요. 하루가 끝나가는 늦은 밤,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기 이쪽 동은 남편이 실 거고 밑에 동은 제가 쓸 거거든요. 알아서 주세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70년생 동갑내기 부부. 코로나 시기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배송 일은 어느새 부부의 본업이 됐습니다. 배송 5년 차, 이젠 제법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남편이 배달을 하는 사이 아내는 다시 짐을 실으러 물류센터로 향합니다. 가는 거리 왔다 갔다 시간을 우리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게 이제 제일 가장 이제 좀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는 일단은 내가 시선,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시선.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느꼈을 때 이제 LB에서 이제 받는 대우, 눈빛 시선 뭐 이런 거 혹시라도 아시는 분 만날까 뭐 그런 시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탈피하는 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남편은 학원을 운영하며 아내는 개인 교습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고문 속에 부부는 어느새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언젠간 풀리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풀리면은 다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이런 어떤 희망, 막연한 희망, 요 시기만 뭐 1년만 지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보면 또 코로나가 또 생기고. 일단 근데 이게 자꾸 기니까 이게 견디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생겨지더라고요. 네, 그때 시기가 애들이 둘 다 고등학생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대학교 보내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만 고등학교 때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뭐 보통 학원비가 20만 원, 30만 원 한다면 그걸 이제 과목당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은 들어요. 최소. 최소.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어지는 고단한 밤샘 노동. 우리 지역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구역보다. 근데 우리는 와이프랑 2명이서 하니까 좀 많이 칠 수 있죠. 보통 한 400건 정도. 건강을 미천 삼아 버틴 지난 5년. 덕분에 그간의 마이너스 재정은 조금씩 채워지고 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두 분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 돼 있으니까 부채도 갚고 노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을 해쳐서까지는 안 되겠지만 요즘엔 뭐 정년도 늘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고단함과 간절함이 함께 쌓이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71년생 김정수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고요. 디자인 일을 계속 했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사무실을 내서 뭐 괜찮았어요. 디자인 사무실 괜찮았습니다. 큰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안정적이었었는데 코로나 때 계속 곤두박질을 쳐서 나중에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이. 마을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7개월째. 처음엔 흔들리는 버스 진동에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이 타면 이게 버스가 흔들리니까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손잡이를 안 잡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중국어랑 일어로 손잡이 잡으세요를 혼자 연습을 했어요. 짜호 빠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짜호 빠져 이렇게 하고요. 디자인 업계에서만 20여 년.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고집했지만 이상과 다른 현실을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 앞에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참다 이제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따로 살자. 그때 그 얘기를 전화로 듣고 그동안 내가 해오던 것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과거의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나의 능력이 내가 더 이상 이걸로 밥을 먹고 살 수 없구나. 가정을 유지할 수 없구나라는 판단이 딱 섰어요. 그날. 다 버리자. 이걸 다 버리자 이제. 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죽은 아기를 안고 있다는 표현. 이미 죽었는데 계속 안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은 세계 최고 수준. 재취업 과정에서 열의 7은 임금이 낮아졌으며 이전에 받던 월급에 비해 평균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규직 비중도 30% 이상 감소해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중고령자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이것이 정규직 잘 보호가 되는 그런 정규직 시장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좀 그 비공식적인 비정규직 시장이 양극화가 돼 있고 그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임금도 수준도 굉장히 낮고요. 뭐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에서 뛰던 축구 선수가 이제 2부 리그, 3부 리그로 이제 나이가 들고 좀 힘이 벅차면서 옮겨갈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1부 리그에서 뛰다가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바로 조기 축구회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구조인 것이죠. 고교 졸업 후 철도 공무원으로 시작해 공기업에서 38년 동안 봉급 생활을 했던 이혜묵 씨. 요즘 뭐하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안방에서 거실로 출퇴근해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제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돈 받다가 돈이 안 나온다는 거를 딱 느꼈을 때, 접했을 때 참 암담하더라고요. 안방에 가서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 뭐 그런 걸 각오를 했는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버텨온 거죠, 사실. 지난해 오랜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명예퇴직한 그는 관련 업종에 재취업하는 대신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도배, 그다음에 인테리어 필름, 타일, 줄눈, 집수리. 최근에 이제 용접학원 다녔었고.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한 회사 생활을 몇 년 연장하느니 정년 걱정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한 건데요. 지난번에 인천 가서 일하는데 근데 미장 오시는 분이 와서 일하는데 사장님 면접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73세인가 그랬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식보다 자기가 더 많이 번대. 내가 페인트 하는 사람도 한번 봤는데 형번도 75세가 넘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꾸 고령화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한 70세, 75세까지도 막 정정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좀 번성한 다음에 나 좀 알바 채용을 해줘. 그 체력과 건강이 따르는 한 정년과 은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기술이 그의 노후 계획. 양복 대신 땀내 나는 작업복을 택한 아빠의 인생을 가족들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거다. 현재는 60이면 너무 젊어요. 너무 젊고 70이어도 되게 젊어요. 저희는 되게 노년이 길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학원. 타일 시공 실습이 한창입니다. 휘살무늬처럼 한 옆방향으로 휘살무늬처럼 이 평탄하게 일정한 두께로 여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왼쪽 손은 놨고 그렇습니다. 58세 정도 됩니다. 58세인데 요번에 회사 계약직으로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여기 계시는 분은 또 이제 그 제약 회사 영업직으로 계시다가 그다음은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65세의 임삼규 씨. 이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네, 손에 좀 물을 적시고 이러다 보니까 손에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넉넉하지 못하고 모아둔 게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기술만 연마해서 오면은 일은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학원에서도
사실상 제 2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70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취업을 해서 엄청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0이지만 어느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10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빠르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팔을 힘 들 정도까지만 돼도 계속 일하겠다고. 은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한때 공시족들의 성지로 불렸던 노량진 학원가. 구직 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이곳에도 세대 교체가 일고 있습니다. 거리에선 책가방을 둘러맨 5, 60대 남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자격증 학원을 다니는 늦깎이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63년생) 박용철 씨도 그중 한 명.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매주 전북 익산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고단한 이중 생활을 수개월째 이어오는 건 노후가 걱정되기 때문. 군산 GM이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폐쇄가 되면서 제가 다닌 회사도 이제 희망퇴직을 받게 됐죠. 그래서 거의 한 80%가 희망퇴직을 했어요. 대부분 이제 저희 또래는 저희 층에는 직장 한번 다니면은 거의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불안한 마음에 자격증을 하나둘 따기 시작했습니다. 6개 하고요. 드론 일종하고 드론은 드론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산업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박용철 씨. 지난해 60세 정년을 맞으며 정규직에서 3개월마다 계약을 새로 하는 촉탁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계속 3개월마다 계약이 될란가 하는 마음, 그리고 과연 이것이 내가 일을 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그 분야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자식들한테 뭐 하지 않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무난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연금 일 안 하고 국민연금 받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용철 씨처럼 기술을 배우려는 중장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났는데 재취업은 쉽지 않고 자영업도 불황에 어렵다 보니 자격증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노후 걱정은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치러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50대 수험생 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50대 이상이 전년 대비 22.2% 증가하며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했는데요. 50대들의 관심 분야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등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종목들. 응시 목적은 노후 준비가 37.9%로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죠. 그 준비, 이거는 노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에 한번 해보고 싶은 다른 분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선생님은 노후 준비 어느 정도? 참 그 부분들이 참 애매해요. 안 됐다고 봐야 되나? 근데 어쨌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은 해야 돼요. 내년부터 1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모두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안정된 노후 생활의 동반자입니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한 달에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
연금 수령자 5명 가운데 3명은 50만 원도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초연금을 통한 공적인 재원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50% 미만으로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부분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일을 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완을 하시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 선진국가라는 복지국가들의 예를 보면 공공의 재원, 다시 말하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확보하게 되시는 소득이 100의 소득 중에서 80 또는 7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40%로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 3배 이상 높고요. 그리고 많이 일하세요. 그래서 60대 전반기의 고용률이 무려 64%에 달해요. 이런 높은 고용률은 사실은 조금 강요된 노동입니다.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인 자산율도 제일 높아요. 올해 환갑을 맞은 원덕환 씨. 출근길 콧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덕환 씨는 지난해 6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 사회적 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공부도 했고 구글링해서 찾기도 하고 이렇게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짜증낼까 봐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이제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다 다 써놓고 제가 외웠어요. 단축키 쓰는 것부터 해서 엑셀 작업하는 것부터 해서 30년 넘게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그에게 AI 분야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대표님한테 이제 면접 보는데 저 AI 쪽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놀라시면서 정말 할 수 있겠냐고. 시간 부족할 때는 제가 6시에 퇴근하면서 이제 그 원격 조정으로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제 컴퓨터로 이제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걸 배웠고 연습했고 2달을 딱 채우는 시점에 이제 회사 단톡방에 이제 정규직 과장으로 딱 올라온 거예요. 승진 그게. 인턴 2개월 만에 정규직 과장으로 채용된 원 씨는 올해 초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먼저 성과를 보여주신 다음에 부장을 시켜달라. 이렇게 또 당당하게 요구도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거는 충분히 수용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런 좋은 인재를 또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원 강사로 학생들과 함께했던 경험은 젊은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진짜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이러니까 어렵지 않나 했는데 원부장님께서 성격 자체가 워낙 밝고 되게 활달하시고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 주신단 말이죠. 지금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퇴직한 상태로 그러니까 집에 있는 친구도 있고 이제 단순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파트타임이나 인턴으로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고 계속 일하실 수 있으면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뭐 나이는 특정을 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 뭐 회사가 이제 여건이 되고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그 사람의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64년 이후생들은 되게 젊은 시절에 20대 때 컴퓨터가 나왔던 세대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의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학력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분들이 이제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이 이런 전반적으로 노동인력이 줄어드는 그 사회에 어떤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0세 정년의 벽을 허무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36년 업력의 침구류 제조업체. 전체 직원 27명 중 70%가 50대 이상입니다.
최고령인 65세 주은숙 씨는 회사의 성장 과정을 함께한 원년 멤버입니다. 사장님 4분하고 저하고 3명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커지다가 이렇게 커진 지는 불과 한 10년? 그때만 해도 아직 이 회사가 작았으니까 정년이라 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정년이다 이러니까 좀 뭐랄까노 한 대 맞았죠. 제가 처음으로 겪었거든 그것을. 1호였어요 정년퇴직이. 그래갖고 진짜로 처음에 한 며칠 동안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미싱 앞에 앉아서 그냥 앉아있으면 안 올라가도 창피하잖아요. 직원들 옆에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회사는 3년 전부터 정년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더라도 직원이 원하면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열로 온나. 차만 총각. 아이씨, 배가 안 접힌다. 빨리 가라. 덕분에 5명의 직원이 정년을 넘기고도 아직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다 반신반의하며 도입한 제도였지만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업종 특성상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드는 제품하고 신입이 만드는 제품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숙련된 직원을 재고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입사원 고용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임금을 삭감을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임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였고 직원들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소속감을 얻었습니다. 마음은 진짜 막 계속 일하고 싶은데 그냥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뭐 마냥 요 순간 이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일 되면 아플 수도 있고 모레 되면 아플 수도 있고 그게 좀 아쉬워요. 일은 계속 하고 싶다. 일은 계속 하고 싶다. 어머니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부담도 못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재밌죠. 눈 뜨면은 자동으로 회사.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는 집에 갈 때 항상 내일 봐. 인사가 내일 봐,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내일 보자 하는 그게 진짜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일도 또 볼 수 있다. 매일 볼 수 있는 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할 인생의 황혼기를 불안이 아닌 기대로 바꿀 의미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오래 살게 된 장수 시대를 맞은 거거든요. 인생이 길어지는 만큼 또 다른 자기의 인생 성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인류사회에서의 새로운 과제예요. 그 과제 첫 단계 지금 베이비부모들이 직면해 있다 보니까 이제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거고 어려운 건데, 은퇴가 바로 여생이 아니고 지금 60세 이후에도 20년, 30년 혹은 40년의 기간을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의 길로 엮어가는, 거기에는 또 당연히 일정한 경제적 보상도 같이 수반돼야 되겠죠. 노년의 인생길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이게 과제입니다.